6장이에요. 최대 최소화 미분. 우리가 땡땡 함수를 배우잖아요. 땡땡 함수를 배우면 항상 중요한 테마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아느냐. 두 번째, 최대값과 최소값. 네, 이게 땡땡 함수의 가장 중요한 테마예요. 여러분, 대수 배웠잖아요. 지수함수, 로그함수 배우죠. 지수함수, 로그함수 단원을 생각을 해봐요. 지수함수, 로그함수 맨 처음에 뭐예요? 그래프 그리는 거 배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최대값, 최소값. 삼각함수 배웠잖아요. 삼각함수 그래프 배웠죠. 그래프 그리고 난 뒤에 나오는, 바로 뒤에 나오는 문제들이 뭐예요? 최대값, 최소값. 지금 뭐 배웠어요? 5장에서 3차 함수하고 4차 함수를 미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린다. 배웠죠? 나오는 게 뭐예요? 최대, 최소. 최대, 최소는 어렵지가 않아요. 제일 먼저 그려야 돼요. 그려야 돼요. 이거를 어디서 배운 거예요? 5장에서 배운 거예요. 어떻게 그릴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할 일은 뭐예요? 잘라야 돼요. 뭘로 잘라요? 범위로 자르는 거예요. 범위로 자르는 거예요. 제한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한 범위가 없으면 그냥 뭐 실수 전체 뭐 이런 식으로 범위를 가지고 딱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 번째로 할 일은 뭐예요? 그중 가장 높은 값, 그중 가장 낮은 값. 그중 가장 높은 값이 뭐예요? 최대. 그중 가장 낮은 값이 뭐예요? 최소. 이거예요. 이게 다야. 최대 최소는 모든 게 다 똑같아. 그린다, 자른다, 그중 가장 높은 값, 그중 가장 낮은 값. 근데 우리 대수에서는 요거 뒤에 나오는 게 또 뭐가 있어요? 산기조를 이용한 최대 최소 이런 것들이 나오죠. 또 치환을 이용해서 최대 최소. 결국 치환하면 다 뭐가 나와요? 뭐 2차 함수로 나오죠. 그리고 미분까지 가려면 3차 함수로도 치환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똑같아요. 네. 미적분 투과도 마찬가지예요. 미적분 투과도. 결국 그리고 자르고 그 중에 가장 높은 값, 그 중에 가장 낮은 값. 이거예요. 6-1번 바로 갑시다. 다음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1번 y는 2x 3승 마이너스 9x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2 단 x의 범위는 0 이상 3 이하. 1번 그린다. y'은 6x제곱 마이너스 2구 18x 더하기 12 6으로 묶었더니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인수분해하였더니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 맞나? 그러면 바로 증감표 필요 없죠. 이제 한 번 미분한 것은 0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이렇게 1번 타입 딱 그리는 거예요. 얼마하고 얼마? 1하고 2. x는 1 x는 2. 자른다. x는 0 이상 3 이하라고 그랬어요. 0이면 1보다 왼쪽에 있죠. 0 이상 3 이하.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제한 범위예요. 땅! 이렇게 그랬어요. 자른다까지 했어요. 세 번째 할 일은 그중 가장 높은 값, 그중 가장 낮은 값. 그럼 최대, 근데요, 여러분, 최대는 지금 후보가 2명 있어요. 그렇죠? 후보가 얘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눈으로 봐가지고는 언뜻 몰라요. 물론, 이게 비율 관계를 또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럼 빨리 구하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네, 얘기했죠? 일단 처음에는 좀 기본기를 탄탄하게 해놔야 되니까. 얘하고 얘 중에 비교를 해야 되겠죠. 후보 보시겠습니다. F1. 그쵸?
F1, F3, F3, F1, 14 빼기 11. 그쵸? 3. F3, 27, 54, 99, 81, 36 빼기 2. 얘랑 하면 90. 그쵸? 90에서 81을 빼면 9, 7. 와우. 누가 최대냐? 얘가 최대다. 아, F3이죠. 여기가 최대구나. 최대 7. 최소 보시겠습니다. 최소도 역시 후보가 2명 있어요. F0이냐? F2냐? F0, F2. 둘 중에 고르는 거예요. F0, 마이너스 2. F2, 16, 49 마이너스 36, 플러스 24, 마이너스 2, 42가 되겠죠. 됐습니까? 아, 그러면 최소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 최소는 여기가 0일 때구나. F0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최소 마이너스 2가 되겠네. 이렇게 끝. 2번. 절대값이 뭐예요? y는 절대값 x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9의 절대값. x의 범위는 마이너스 4 이상 1 이하. 어디의 절대값? 우변 전체 절대값. 우변 전체 절대값 x축으로 접어 올린다. 우변 전체 절대값 x축으로 접어 올린다. 그럼 일단 안에 거 먼저 그려요. y는 전개 좀 할게요. x3승 플러스 6x제곱 플러스 3은 9x 마이너스 9. 미분하면 3x제곱 플러스 26 12x 플러스 3. 3으로 묶었더니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여기가 3으로 묶는 것까지 생각을 했네. 그래서 3. 그렇죠? 3에 x 플러스 3, x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이 보이죠? 자, 볼게요.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자, 접어 올려야 돼요. 그럼 일단 얘가 얼마인지 좀 볼게요. 얘가 얼마인지. 마이너스 3을 넣었어요. 여기다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7, 69, 54, 마이너스 3을 집어넣었어요. 마이너스 27. 그럼 날라갔죠. 마이너스 9예요. 얘 마이너스 9구나. 극대값이 마이너스 9란 얘기는 x축은 한 이쯤 있는 거예요. 다음. 그러면 마이너스 1 집어넣은 얘는 얼마일까요? 얘는 얼마쯤 될까요? 얘는 마이너스 1은요. 마이너스 1 플러스 6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 그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9에서 플러스 6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3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접어 올렸죠. x축으로. x축으로 접어 올렸습니다. 해볼게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3이었는데 접어 올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3이 될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였는데 접어 올리면 플러스 9가 되겠죠. 자, 해볼게요. 색깔 있는 걸로 할까요? 얘는 그냥 두고요. 자, 접어 올립니다. 요렇게 요런 식으로 생긴 거죠. 요런 식으로 생긴 겁니다. 접어 올렸더니. 이 그래프가 절대값까지 한 거예요. 이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잘라버려요? 마이너스 4 이상 1 이하에서 자르겠대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하면 한 이쯤 될 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4입니다. 마이너스 4를 집어넣어 봅시다. 그럼 얘는 얼마가 될까?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요.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해볼게요. 마이너스 4의 3승이니까 마이너스 64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니까 4, 4, 16이 돼서 96이 될 거고요. 4, 9, 마이너스 36에 마이너스 9가 돼요. 얘랑 얘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100이 되죠. 그럼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4, 얘랑 함께 되면 마이너스 13 이렇게 되겠죠. 그거를 절대값을 했으니까 플러스 13이 되는 거죠. 여기가 마이너스 13. 얘랑 똑같았어요. 접어 올리니까 얘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얘도 13이 되는 거예요. 다음 1. x에다 1 집어넣으면 얼마일까요? 1 집어넣으니까 요거는 날라갔죠? 7이에요. 7. 9보다 조금 낮으니까 한 이쯤. 여기가 1.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얘기예요. 자른다, 그린다, 자른다. 이제 그 중에 가장 높은 값, 그 중에 가장 낮은 값. 그 중에 가장 높은 값, 둘이 높이가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최대는 13이 되는 겁니다. 최소는요, 이거 아니죠? 얘예요, 얘. 0이에요, 0. 여기입니다. 최소는 0이 됩니다. 끝. 이렇게 해서 6장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는 이렇게. 그러니까 일단 그려야 돼요. 그려야 뭐 얘기가 됩니다. 다음 6-2번 1번 4차 함수 fx는 x의 4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3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제한 범위 없습니다. 제한 범위가 없어요. 미분합니다. 네, 미분합니다. 4x 3승 마이너스 26 12x 플러스 8이에요. 4로 묶어볼까요? x 3승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돼서 어머나 x에다 1 집어넣으니까 0 되죠? x 마이너스 1이라는 인수가 있을 거고요. 조립제법에다 넣어보면 1, 0, 마이너스 3, 2 1 1은 1, 1, 1은 1, 마이너스 2, 2는 마이너스 0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죠. 그럼 x 마이너스 1은 제곱 그리고 또 하나 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요. 한 번 미분한 것은 0이 한 번 미분한 것은 0이 1이라는 중근과 마이너스 2라는 다른 실근을 가졌으니까 4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 중에 두 번째 꿀럭이 들어있는 모양이 되겠죠. 그리고 중근이 다른 실근보다 커요. 꿀럭이 오른쪽에 있어요. 꿀럭 이렇게 생겼어요. x는 1에서 꿀럭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제한 범위 없어요. 제한 범위 없습니다. 그 얘기는 모든 실수예요. 최소만 존재하네요. 최대는요. 계속 올라가니까 최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대는 존재하지 않아요. 최소만 존재합니다.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2를 넣었으니까 16, 4, 6에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 8에 16,
얘하고 얘하고 날라갔네요. 플러스 13. 오호, 마이너스 11. 최소값은 마이너스 11이 나오고요.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끝. 2번. 구간 1, 4. 여기서 구간은 폐구간이네요. 닫힌 구간. x가 1 이상 4 이하 구간에서 함수 fx라고 하는 것은 ax의 4승 마이너스 4ax 3승 플러스 b. 단 a는 양수래요.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래요. 4차 함수고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예요. 이 녀석의 최대값이 3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6일 때 스몰 a하고 스몰 b의 값을 구해주라. 4차 함수인데 지금 개형이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4번인지 빨리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궁금하면 미분 4ax 3승 마이너스 43 12ax 제곱. b는 날라갔죠? 4ax 제곱으로 묶었더니 x 마이너스 3. 0이라는 중근과 3이라는 다른 실근. 이번에는 중근이 더 작죠? 얘하고 오른쪽 왼쪽 방향이 좀 바뀌면 되겠죠, 그쵸? 오, 최고차 한계수 양수니까 이렇게 생겼어. 여기가 3, 여기가 0, 0에서 꿀럭.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걸 A가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그렸어요. 끊어야 돼요. 1 이상 4 이하에서 끊어야 돼요. 1 이상 4 이하. 1, 4. 1 이상 4 이하에서 이렇게 끊어야 돼요. 일단 최소는 확실합니다. 일단 최소는 확실해요. 그죠? 최소는 확실해요. 마이너스 6은 여기에요, 여기. 그럼 항상 확실한 것부터 먼저 구합시다. 확실한 것부터. x에다 3을 집어넣을게요. 81a. 여기다 쓸까요? 81a. x에다 3을 집어넣을까요? 여기. 그쵸? 3을 집어넣으면 27. 에다가 4, 7에 28, 108a. 플러스 b. 다시 말해서 b-27a. 이게 얼마? 마이너스 6이 나온대요. 식 하나 챙겼습니다. 그죠? 다음. 문제는 최대예요. 최대가 후보가 2명이 있어요. 옌지 그림으로만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F1은? F4는? F1은요? B-3a예요. 네. B-3a입니다. 1을 집어넣었더니. 다음. F4는요? 범위 1 이상 4 이하 맞죠? 네. 1 이상 4 이하 맞습니다. F4는요?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겠죠? 4의 4승이면 얼마가 됩니까? 256인가요? 256a. 여기도 4의 3승의 4니까 또, 이거 날라가네. 이게 b야, b. 자, 비교 들어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힌트, a가 양수예요. 보자. b는 똑같은 거야. b 똑같은데 얘는 a가 양수니까 3a도 양수겠죠. b에서 3a를 뺐어. 그러니까 더 작아지겠죠. 얘는 b고 얘는 3a를 뺐어. 그럼 작아지겠죠. 그래서 최대는 b가 돼야 되겠죠. b가 누구야? 3. b가 3이구나.
그럼 B가 3이요. 넘기면 27A는 9가 되는 거니까 A는 3분의 1. 와우. 끝. 그래서 A 값 3분의 1, B 값 3. 스몰 a하고 스몰 b를 구해봤습니다. 여기까지. 다음. 이제 지금까지 배운 최대 최소를 사실 별거 없죠. 두 문제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린다, 자른다, 그 중에 가장 높은 값, 그 중에 가장 낮은 값. 사실 이제 활용 때문에 더 중요한 거예요. 활용 때문에. 활용 때문에 하는 거죠. 오늘 6장 끝나고 다음 시간에 7, 8장이 끝날 거예요. 그럼 미분 끝. 그리고 적분이에요. 적분은 양으로만 따지면 미분보단 좀 적어요. 그래서 목표는 이번 시즌에 한 바퀴 싹 다 돌리는 거죠. 그죠? 자, 이제 활용을 해봅시다. 역시 활용은 글씨가 많기 때문에 특별히 독해를 잘해야 돼요. 기본 문제 6-3번 봅시다. 한 변의 길이가 24cm인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습니다. 이런 종이가 있어요. 24. 그림과 같이 점 찍은 부분을 오려내고 나머지를 접어서 뚜껑이 있는 직육면체 상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 볼게요. 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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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선. 그런 다음에 여기를 잘라버려요. 여기도 잘라버려요. 여기도 잘라버려요. 여기도 잘라버려요. 지금 빗금친 부분은 잘라버려요. 자, 그리고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봐. 야, 여기. 얘가 누구예요? 이게 바로 바닥. 얘를 바닥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얘를요. 잉치키. 잉치키. 그리고 얘가 잉치키. 뚜껑. 그럼 바닥하고 뚜껑은 당연히 모양이 똑같아요. 그죠? 뚜껑. 그렇죠.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 이 길이가 지금 x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당연히 여기도 x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 여기도 인축 여기가 x, 여기가 x 똑같이. 그래야지 뚜껑이 있는 직육면체 모양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직육면체의 밑줄 칠게요. 이 상자에 부피가 최대가 되는 밑줄. 부피가 최대가 되는 이 직육면체의 부피가 최대가 되는 x값을 구하고 이때의 부피를 구하여라. 그럼 직육면체의 부피는 바닥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가 될 텐데 높이는 지금 보다시피 x예요. 그쵸? 요게 인치킥 하면서 이렇게 오는 거니까 이게 x가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우리는 뭐만 잘 알면 돼? 바닥의 넓이만 알면 돼요. 바닥의 넓이. 칠판 봐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24예요. 그 중에 이쪽으로 x 있고 이쪽으로 x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24 마이너스 2x가 될 겁니다. 그쵸? 아유 쉽다. 다음. 이번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24인데 x가 2번 빠졌어요. x가 2번 빠지고 그러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럼 24 빼기 2x를 반띵하면은 얘하고 얘하고 나눠 먹는 거죠. 12-x가 되겠죠. 12-x. 그래서 12-x가 되는 거죠. 따라서 부피는 여기다 쓸까요? 부피는 vx는 밑면의 넓이, 바닥의 넓이가 얼마야? 24-2x 곱하기 12-x. 근데 잘 봐. 얘들아. 24-2x는 2로 묶어내면 12-x지. 여기도 12-x지. 2 곱하기 12-x의 제곱 곱하기 높이는 x. 이렇게 되겠죠? x에 관한 3차 함수예요. 그리고 12-x의 제곱이나 x-12의 제곱이나 똑같아요. 전개할게요. x제곱 2x 3승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48 x제곱 144니까 288 x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쵸? 이렇게 돼요. 물론 2는 따로 묶어내도 상관없어요. x 3승 마이너스 24 x 제곱 플러스 144 좋아요. 이렇게 해도 돼요. 여기서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빨간 펜. 항상 활용 문제는 꼭 신경 써야 될 게 뭐냐? 그 x의 범위입니다. 일단 x는 길이에요. 어찌됐든 저찌됐든 x는 길이기 때문에 음수는 안 됩니다. 야, 너 높이가 얼마니? 저 마이너스 3cm인데요. 땅으로 파고들어? x는 양수여야 돼요. 자, 그럼 x는 계속 늘어나냐?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자, 여기 봐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4죠? x가 양쪽에서부터 점점 커져요. 그렇죠? 커져봐야 양쪽에서 커지기 때문에 12를 넘을 수는 없어요. 그죠? 이걸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활용 문제를 쓸 때는 꼭 x의 범위를 살펴야 돼요. 자, 미분합시다. 3차 함수 그림 그립시다. v'x는 2 3x 제곱 마이너스 248 48 x에 이렇게 되겠네. 어머나. 여기 144 x가 빠졌네요. 2만 묶었으니까 여기 x가 빠졌어. 그래서 플러스 144 3을 묶어낼까요? 그럼 6 x제곱 마이너스 3, 1은 3, 3, 6, 18 3, 4, 12 3, 8에 24 이렇게 됩니다. 인수분해하면 12,4가 있죠. 12,4 6은 6에 x-12, x-4 그럼 딱 16 떨어지죠. 3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
한 번 미분한 것은 0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요. 4하고 12하고. 이게 누구 그래프예요? 부피 그래프예요. 부피 그래프. 부피가 최대가 될 때를 찾아야 돼요. 잘라야죠? 어디서 어디까지 잘라요? x가 0보다 크고 12보다 작다. 안 들어갑니다. 0도 안 들어갑니다. 자, 최대만 관심을 가지면 돼요. 내 거 중에 최고. 여기가 최대값이 되겠죠? x가 4일 때. 그때 최대 부피를 가져요. 그때 최대값, 부피의 최대값은 얼마가 되느냐? 4를 집어넣으면 되죠. 어디다 넣을까요? 여기다 넣을까요? 2 곱하기 4 곱하기 12에서 4를 빼면은 8이죠. 8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8이라고 하는 것은 2의 3승. 그쵸? 2의 3승. 2의 6승. 에다가 2의 3승. 2의 9승. 즉 512. 최대 부피는 512가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6-4번. 6-4번. 어렵지 않아요. 문제가 그렇게 뭐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포물선 y는 x축, y축 9-x제곱. y는 9-x제곱이에요. 그러면은 자, 9-x제곱은 꼭지점이 0,9예요. 인수분해하면 x절편은 3하고 -3이 나오겠죠? 이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하고요. 사각형 ABCD가 사다리꼴이 되도록 포물선 위에 CD를 잡을 겁니다. 사다리꼴이 되도록. 그러면 A, B하고 평행하게 딱 잡아줘야 되겠죠? 이쪽이 C가 되고 이쪽이 D가 되고 당연히 좌우 대칭이 돼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이 그래프는 Y축 대칭 그래프니까. 단 CD의 Y좌표는 음수 쪽이 아니라 양수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각형 ABCD가 사다리꼴이 되도록 잡아요. 심지어 등변 사다리꼴이에요. 이때 이 사다리꼴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 넓이의 최대값. 사각형 ABCD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했어요. 자, 그럼 지금 사다리꼴이라고 하는 게 2분의 1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잖아요. 그러면은 아랫변의 길이는 이미 나와 있고 6이라고 아랫변의 길이는 나와 있고 윗변하고 높이를 봐야 되는데 윗변하고 높이를 가려면 결국 이 좌표 C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D는 그냥 C를 Y축에 대해서 대칭하면 된 거니까 C만 찾으면 돼요. T, 9-T제곱. 그죠? 와우. 그러면 C에서 D까지의 길이는 얼마가 되느냐? 여기서 여기까지가 T니까 2T. 참고로 이제 T의 범위가 중요해요. T는 어디에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요 곡선 위에 존재할 수밖에 없죠. 이거 넘어가면 안 돼요. 일로 가면 안 돼요. 따라서 X좌표인 T는 0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 T의 범위가 0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와줘야 되겠죠. 그러네. 그리고 높이는요?
높이는 y좌표 9-t제곱. 이렇게 돼야 돼. 따라서 넓이는 st는 t에 관한 함수니까 st라고 하면 되겠죠. st는 2분의 1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2t 더하기 6 곱하기 높이 9-t제곱. 여기 2t 플러스 6에서 2로 묶어내면 2분의 1하고 약분되겠죠? t 플러스 3 9-t제곱. 전개할게요. 마이너스 t 3승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9t 3, 9, 27. t에 관한 3차 함수. 그리고 t의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0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최대 최소가 궁금하면 미분을 해야 되겠죠. S'T는 마이너스 3t제곱 마이너스 2, 3은 6t 플러스 9. 맞아요. 이렇게 됐습니다. 마이너스 3으로 묶어내요.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3 인수분해하면 t 플러스 3 t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하고 1이 보이네요.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1이에요. 근데 어디서 어디까지 자르라 했어요? 0에서 3까지 자르라 했어요. 그린다, 자른다. 0에서 3까지 자르래요. 빵꾸뽕, 빵꾸뽕. 최대에만 관심 가지면 되겠죠. 최대는 넓이의 최대값은 t가 1일 때, t가 1일 때니까 S1을 말하는 거죠. 자, S1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4가 되고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8이 되겠죠. 정답은 32. 그리고 그렇게 물어볼 때도 있어요. 그때 점 C의 좌표를 구하라. t가 1일 때였죠? 1,8이 되는 거죠. 그때 점 C의 좌표는 1,8이 되는 겁니다. 끝.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어요. 딩동댕동. 6-4번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지우는 게 좋겠네요. 조금 모자랄 것 같아요.
해봅시다. 이번엔 6-5번이에요.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뿔이 있대요. 그림을 좀 잘 봐야 돼요, 이 문제는.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뿔이 있습니다. 높이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높이가 얼마인지까지 주어지진 않고 그냥 밑면의 반지름이 1이다까지만 줬어요. 그 원뿔에 원기둥이 내접해 있대요. 이 안에 원기둥이 내접해 있대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원기둥이 내접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때 내접해 있는 원기둥의 부피가 최대가 될 때, 원기둥의 부피가 최대일 때, 그때 원기둥의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가 되겠느냐? 원기둥의 부피가 최대일 때 원기둥의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를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 이 문제는 원기둥 부피의 최대값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원기둥 부피의 최대값은 구할 수가 없어요. 이유는 높이를 모르기 때문에. 어차피 원뿔의 높이를 안 줬어. 그렇기 때문에 원기둥의 높이도 구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는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부피가 최대값을 가질 때 그때 반지름이 얼마가 되겠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럼 일단 원뿔의 높이를 h라고 써볼게요. 원뿔의 높이를 h라고 써볼게요. 그 다음 원기둥의 밑면의 반지름을 지금 이걸 구하는 게 목표죠. r이라고 할게요. r. 그럼 당연히 r의 범위는 길이니까 0보다 크고 1보다는 짧아야 되겠죠? 밑면, 원뿔의 밑면의 반지름이 1이니까 1보다는 짧아야 돼. 그러네. 자, 그리고 요 그림을 유심히 살펴봅시다. 자, 단면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원뿔의 높이 h예요. 밑면의 반지름 1이에요. 자, 보세요. 1대 h인 직각삼각형이 나오는 거예요. 이 안에 원기둥, 이거 단면을 생각한 겁니다. 단면. 여러분 이거 어느 그림인지 알죠? 이 그림 얘기하는 거, 이 그림. 그럼 여기가 r입니다. 그럼 여기도 r입니다. 칠판 주목, 쓰는 거 멈추고. 그렇다면 내가 지금 빗금친 요 직각삼각형하고 큰 직각삼각형하고 당연히 닮음이겠죠. 자, 다 같이 몇 대 몇? 1대 h. 그럼 여기도 1대 h가 돼야 되겠죠. 근데 여기 r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얼마가 되느냐? rh가 되는 거예요. rh가 되는 거야. rh. 그러면 높이 찾았다. 원기둥의 높이 찾았다. h 빼기 rh다. h 빼기 rh다. 맞죠? 여기서 이거 h로 묶을 필요 없어요. 그냥 냅둬요. 왜냐하면 여기서 h는 상수예요. 얼마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딱 고정된 값이에요. 높이는. 여기서 움직이는 값은 누굽니까? 변수는 r이에요. 변수는 r. 반지름이, 원기둥의 반지름이 넓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넓어지면. 이게 넓어지면 당연히 그 내접해 있는 원기둥의 높이는 이렇게 내려가야 되겠죠. 그리고 반지름이 좁아지면은 키가 커지는 거잖아요.
좁아지면서 키가 쭉 커지는 거고 밑으로 납작하게 누르면 옆으로 퍼지는 거고. 그렇죠? 반지름은 R이에요. 반지름이 변수예요. 변수는 R이고 H는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고정된 값이에요. 그러면 얘를 R에 대한 함수로 당연히 나타내야죠. 원기둥의 부피는 VR이라고 써야 돼요. VR. 변수가 R이니까 밑면의 넓이는 얼마예요? 파이 R 제곱. 반지름이 R이니까 파이 R 제곱. 높이는요? H-RH. 이힝. 자, R에 대한 3차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 H까지는 그냥 전체 계수니까 앞으로 다 가버릴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R 3승 플러스 R 제곱 이렇게 되겠죠. 파이 H를 그냥 계수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R에 대한 함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R에 대한 함수. H에 대한 함수 아니에요. R에 대한 함수예요. 미분합시다. V 프라임 파이 H는 그대로 두고요. 마이너스 3R 제곱 플러스 2R. 마이너스 3R로 묶어내니까 그럼 마이너스 3 파이 H에 아이쿠 R까지 묶어요. 그러면 R 마이너스 3분의 2가 돼야 되겠죠. 와우, 이걸 0 만드는 R 값은 0하고 3분의 2가 되고요. 최고차항 계수는 마이너스 3파이 H니까 음수예요. 오, 이렇게 최고차항 계수 음수인가. 여기가 0, 여기가 3분의 2. 근데 R은 어디서 어디까지 끊는데요? R은 0에서 1까지 끊겠대요. 0에서 1까지 끊겠대요. 끝. 최대값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최대가 될 때의, 여기가 최대죠? 최대가 될 때의 그때 R 값이 얼마가 되겠다? 3분의 2가 되겠다. 끝. 그래서 부피가 최대일 때 반지름은 3분의 2가 된다. 이렇게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그런 문제. 이해됐습니까? 자, 어느덧 6장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계속 똑같아요. 그린다, 자른다, 그 중에 가장 높은 값, 그 중에 가장 낮은 값. 주의사항은 활용할 때 항상 변수의 범위를 꼭 찾아내야 된다. A는 3,0이고요. Y는 X제곱 위를 움직이는 점 P. 오호. 그림 볼까요? Y는 X제곱. 이 위를 움직이는 한 점 P가 있어요. 이 위를 움직이는 한 점 P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움직이는 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오른쪽으로도 계속 가고 왼쪽으로도 계속 가요. 실수 전체에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A 3,0 얘는 고정이 돼 있어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A에서 P 사이의 거리를 L이라고 하면 돼요. 그렇죠? 요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A에서 P 사이의 거리를 L이라고 한대요. 그때 길이 L의 최소값을 구하고 그때의 P의 좌표, 그때의 P의 좌표를 구하라. 오케이. 시작할게요. P의 좌표를 P, P제곱이라고 합시다. Y는 X제곱 위에 있으니까. 단, 점 P는 자유롭게 움직이기 때문에 P의 범위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P는 모든 실수예요. 그럼 L은 루트 P-3의 제곱 플러스 P제곱 마이너스 0의 제곱인가 P4승. 큰일 났다. 무리함수예요. L은 무리함수예요. L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자, 여러분, 극대극소 최대 최소가 궁금하면 미분부터 해야 되거든요. 극대극소 최대 최소가 궁금하면 미분부터 해야 돼. 근데 뭐야, 이거 무리함수잖아. 무리함수 미분은 미적분 2에서 배우는 건데 못 푸나? 아니죠. 당연히 지금은 무리함수를 다루기가 힘들지만 너무나 뻔한 게, 아니 루트 안이 최소가 되면 전체도 최소가 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루트가 있지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안에 거를 최소로 만들어 보면 돼요. 이 안을. 얘를 우리 편의상 FP라고 해볼게요. FP. 얘를 편의상 FP라고 할게요. 여기다 쓸게요. FP는 P-3의 제곱 플러스 P4승. 전개할까요? 뭐 전개해서 해도 되고 그냥 해도 되고. P4승 플러스 P제곱 마이너스 6P 플러스 9의 최소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야 전체 루트 어쩌고저쩌고도 최소가 될 테니까. 그렇구나. 미분합시다. F'P는요 4P 3승 플러스 2P 마이너스 6 2로 묶어요. 2P 3승 플러스 P 마이너스 3. 1 집어넣으면 되죠. 1 집어넣으면 2, 0, 1, 마이너스 3 조립제법 1, 2일은 2, 2일은 2, 3일은 3. 와우. 2P제곱 플러스 2P 플러스 3. 어라? 허근이네. 그죠? 허근이에요. 허근이. 한 번 미분한 것은 0이 실근과 허근 둘을 갖는 거예요. 그럼 결국 FP 그래프는 수학.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어디서 P는 1에서 극소를 가져요. 근데 그게 극소이자 최소가 돼버리는 거죠. 극소이자 최소가 돼요. 모든 실수 P에 대해서 극소면서 동시에 최소가 돼요. P가 1일 때 최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P가 1일 때니까 그때 전 P의 좌표는 몇 컴마 몇이에요? 1,1의 제곱이니까 1,1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FP는 얼마가 돼요? F1은 P가 1일 때니까 F1은 여기다 넣을게요. 어디 갔어? 1, 9, 11에서 빼기 6. 5가 되겠네요. 아직 안 끝났어요. 답에다가 5라고 쓰면 큰일 나요. 왜? 루트 FP잖아요. 루트 FP. 따라서 L의 최소는 루트 5. 가장 가까운 거리는 루트 5가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점점 한 이쯤이 제일 가깝겠죠. 그렇죠? 여기 어딘가요? 이렇게 될 겁니다. 이해됐나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끝. 여기까지. 한 가지만 더 설명할까요? 한 가지만 더 설명할까요? 우리가 어떤 곡선과 한 점, 직선. 곡선과 직선 사이에 가장 가까운 거리를 구할 때 보면 어떻게 했냐면 평행 이동을 해서 접하는 점 이렇게 찾았죠. 그렇게 해서 가장 가까운 거리
이렇게 정했습니다. 곡선과 직선 사이에 가장 가까운 거리 찾을 때 이런 식으로 했어요. 자, 여기서 한번 잘 생각을 해봐요. 음미를 해봐요. 3,0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를 찾아보니까 1,1이 나왔어요. 답은 잘 나왔고요. 의미를 한번 생각해봐요. 1,2하고 3,0이죠. 그럼 요거 기울기가 얼마가 나와요? 3,0과 1,1 사이의 기울기. 예. 2 증가하는 동안에 1 깔아앉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런데 1,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가 됩니까? 1,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미분하면 2x죠. 거기다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요? 접선의 기울기. 2가 되죠. 그럼 얘하고 얘하고는 무슨 관계가 돼요? 수직 관계가 되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좀 요거까지 얘기하고 마무리 지으려고요. y는 x제곱 위에 한 점과 3,0 사이의 거리를 체크해보면 우리가 그냥 대충 눈으로 봐도 가장 가까운 거리는 한 이쯤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대략 이쯤 있어 보이죠. 요게 제일 가까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어떤 성질이 있다? 가장 가까운 거리가 되면 그 점에서의 접선하고 수직 관계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하고 얘하고 그리고 얘하고 수직할 수밖에 없다. 이해됐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구하면 이것도 어떨까요? P의 좌표를 a, 제곱이라고 놔봅시다. a, 제곱이라고 놔봅시다. 그러면 요거 미분하면 얼마예요? 2x죠. 그러면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접선의 기울기 2a가 되겠죠. 다음 요 기울기는 얼마입니까? 요 기울기는 a-3분의 a제곱 마이너스 그러니까 a제곱이죠. 얘하고 수직해야 된다고요. 2a 곱하기 a-3분의 a제곱이 얼마가 나와야 된다고?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럼 이렇게 하면 얼마예요? 2a 3승 분모에 a-3 있었죠? 넘기면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되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넘겨 2a 3승 헷갈리니까 2a 3승 플러스 a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겠죠? a에다 1 집어넣으면 되겠죠? a 마이너스 1 그리고는 2, 0, 1, 마이너스 3 조립제법 1, 2일은 2, 2일은 2, 3, 3일은 3, 0 2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3은 0이 되겠죠? 여기는 뭐예요? 허근 자리죠. 그러니까 a가 1이어야 된다는 거. 이렇게 구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하는 것도. 그래서 a가 1이 된다. 요런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a가 1이 되면 여기는 1,1이 되는 거고요. 그럼 그때의 최단 거리는 1,1과 3,0 사이의 거리니까 루트 3 빼기 1, 2, 2, 4, 1 빼기 0, 1. 그래서 루트 5. 이렇게 찾는 것도 방법이라는 거예요. 답은 똑같이 나오죠.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루트 5가 됩니다. 끝. 그래서 요것도 하나 좀 설명해 주고 싶었어요. 한 곡선 위에 움직이는 점과 정해져 있는 한 정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 그게 최단 거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까지.